욕망이란 게 이렇게 무서운 건 줄 몰랐어요. 한순간의 실수가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릴 줄은. 완벽해 보였던 주부 금옥에 숨겨진 욕망이 한 남자를 만나면서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금기의 공간에서 시작된 위험한 사랑, 그리고 그 대가로 그녀가 잃어버린 것은 늦게 찾아온 잘못된 욕망이 얼마나 무서운 파괴력을 갖고 있는지. 오늘 밤 한 여자의 추락기가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금옥은 또다시 혼자 저녁을 먹고 있다. 야근하는 남편, 학원에 간 아이들. 20년간 반복된 일상이다. 언제부터였을까? 남편이 나를 여자로 보지 않기 시작한 게, 아니, 내가 여자이기를 포기한 게 먼저였을까? 거울 앞에 선 금옥. 45세. 여전히 아름다운 얼굴이지만 그녀의 눈엔 생기가 없다. 남편과의 섹스리스 결혼 생활 10년째.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녀만의 비밀이다. 오랜만에 대학 동창 영자에게서 걸려온 전화. 금호가 오랜만에 신정이랑 우리끼리 모여서 한잔할까? 너무 집에만 박혀있지 말고 스트레스 좀 풀자. 금옥과 영자 신정은 오랜만에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5년 전 이혼한 영자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영자가 아쉬운 듯 말한다. 우리 오랜만에 모였는데 이대로 헤어지기 너무 아쉽지 않아? 내가 좋은데 아는데 한 잔만 더 하고 가자. 어디 갈 건데? 따라와 보면 알아. 영자가 데리고 간 곳은 번화가에 있는 호스트 바였다. 금옥은 놀라 집으로 가려고 했지만 영자와 순옥이 잡는다. 할 수 없이 금옥은 친구들을 따라 호스트바에 가게 되었다. 어두운 건물 지하에서 영자가 전화를 하니 사람이 나와 문을 열어줬다. 영자야, 정말 괜찮은 거지? 나는 이런 곳 처음이야. 괜찮아. 그냥 비싼 술집이라고 생각해. 여기서 스트레스 풀고 가는 거야. 신정이 흥분되는 목소리로 말했다. 금호가 오늘은 다 잊고 놀다 가자. 이런데 언제 또 와보겠니? 하지만 영자의 눈빛엔 다른 의도가 숨어 있다. 금옥을 망가뜨리고 싶은 질투심이 있었다는 걸 금옥은 알지 못했다. 이때 문이 열리며 상준이 들어온다. 180cm의 훤칠한 키에 잘 정돈된 헤어스타일, 고급 수트를 완벽하게 소화하는 그의 모습에 금옥의 시선이 고정된다. 상준은 금옥을 보며 살짝 미소를 짓는다. 안녕하세요, 숙녀분들. 오늘이 첫 방문이신 분이 계시는군요. 상준의 시선이 금옥에게 머물러 있다. 그는 이미 파악했다. 이 여자가 가장 쉬운 타겟이라는 것을. 상준 의자를 금옥 옆으로 당기며 처음이시라면 더욱 잘 모셔드려야겠네요. 편하게 계세요, 누나. 제가 금옥 누나 옆에 앉아도 될까요? 금옥 누나라는 호칭에 금옥의 심장이 뛴다. 이름도 모르는 남자가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아는지, 그리고 그 부르는 방식이 묘하게 가슴을 설레게 한다. 상준이 금옥의 손을 유심히 보며 누나, 손이 정말 예쁘세요. 요리 많이 하시는 분 같은데. 맞죠? 금옥 놀라며 답했다. 어떻게 알았어요? 손가락 마디가 예쁘게 다듬어진 걸 보면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드시는 분 같아요. 그리고 반지도 예쁜 손과 정말 잘 어울려요. 금옥은 자신의 결혼 반지를 내려다본다. 20년간 끼고 있던 반지인데 이렇게 누군가 알아봐 준 건 처음이다. 이런 말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상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럼 남편분이 바보시네요. 이렇게 아름다운 분을 곁에 두고도 모르시다니. 술이 몇 잔 들어가자 상준이 자연스럽게 금옥의 손목을 잡는다. 누나, 손목이 차갑네요. 몸이 찬 편이세요? 내 원래 손발이 차가워요. 상준 금옥의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며 이렇게 따뜻하게 해드릴게요. 여자분은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해요. 20년간 남편에게도 받아보지 못한 섬세한 배려에 금옥의 마음이 흔들린다. 이런 게 배려구나. 언제 적에 이런 관심을 받아봤지? 상준 금옥의 얼굴을 자세히 보며 누나,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뭐요? 정말 40대 중반 맞으세요? 30대라고 해도 믿을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하세요?
금옥이 얼굴을 붉힌다. 집에서는 아줌마 엄마로만 불리던 그녀에게 이런 말은 마약과 같다. 게이. 거짓말이에요. 거울 보면 나이다 보이는데. 거울이 거짓말하나 봐요. 제 눈에는 정말 아름다우신데. 상준의 다정스러운 멘트에 금옥도 서서히 경계심이 풀어지고 있었다. 상준은 금옥의 술잔을 비우기 무섭게 안주와 음료를 챙겨주며 재미있는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술이 적당히 취한 금옥도 분위기에 휩쓸려 즐겁게 이야기했다. 이렇게 신나게 놀아본 게 얼마만인지. 금옥은 아쉬움을 남긴 채 그날의 술자리를 마무리했다. 며칠 뒤, 금옥은 거울 앞에서 망설이고 있다. 화장을 다시 하고 옷을 갈아입고 자신도 모르게 상준을 생각하고 있었다. 왜 또 가려고 하지? 단지 답답해서? 아니면 그 사람이 보고 싶어서? 알 수 없는 마음을 뒤로하고 금옥은 혼자 상준을 만나러 갔다. 상준은 금옥이 혼자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이미 영자를 통해 금옥의 성격과 가정 상황을 파악한 상태다. 상준 놀란 척하며 금옥을 향해 뛰어왔다. 금옥 누나, 혼자 오신 거예요? 네. 친구들은 바빠서 혼자 왔어요. 상준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용감하시네요. 이런 곳에 혼자 오시다니.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 봐요? 아니면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건가? 상준이 금옥 옆에 다가오면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난다. 남편과는 전혀 다른 젊은 남자의 향기다. 누나, 얼굴이 어두워 보여요. 뭔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한테 털어놓으시겠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집에 있으니까 답답해서. 상준이 더 가까이 다가가며 말한다.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죠. 누나 같은 분은 더 자유롭게 사셔야 하는데. 자유롭게요? 네. 누나는 분명히 꿈이 많으셨을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뭘 하고 싶으셨어요? 금옥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한다. 옛날엔 요리사가 되고 싶었어요. 요리 배우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상준 눈을 빛내며 말한다. 정말요? 그럼 지금도 요리 정말 잘하시겠네요. 그냥 가족들 밥 해주는 정도죠. 뭐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긴요.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데요. 누나의 요리 먹어보고 싶다. 내 요리를 먹어보고 싶다고? 가족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먹기만 하는데. 상준이 금옥의 어깨에 손을 올린다. 누나, 어깨가 많이 굳어 있네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나 봐요. 상준의 부드러운 손길에 금옥은 소름이 돋는다. 네. 요즘 좀. 이렇게 긴장하고 계시면 안 되는데. 누나는 더 행복하셔야 해요. 금옥의 몸에 전기가 흐른다. 남편은 10년 동안 손가락 하나 대지 않았는데 이 젊은 남자의 손길은 왜 이렇게 뜨거울까? 저도 사실 외로워요. 금옥이 놀라며 묻는다. 외로워요? 왜요? 이 일하다 보면 진짜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어요. 다들 그냥 표면적인 관계죠. 그런데 누나는 달라요. 달라요? 진짜 따뜻하세요. 진심이 느껴져요. 누나 같은 분이랑 진짜 대화하고 싶었어요. 이 사람도 외롭구나. 나만 외로운 게 아니었어. 밤이 깊어가자 상준이 금옥의 손을 잡는다. 누나, 저한테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무슨 약속이요? 너무 혼자서 견디지 마세요. 힘들 때는 저한테 연락하세요. 언제든지 누나 얘기 들어드릴게요. 상준이 금옥에게 자신의 개인 휴대폰 번호를 적어준다. 이거 아무한테나 주는 번호 아니에요. 누나니까 주는 거예요. 금옥은 상준이 써준 번호를 계속 바라본다. 가슴이 계속 두근거린다. 이게 뭐지? 이런 감정은 처음이야. 결혼하기 전에도 이런 적 없었는데. 설마 내가 지금 설레이는 건가? 택시 창밖으로 집이 보인다. 20년간 살아온 보금자리지만 오늘따라 차갑게 느껴진다. 상준 씨, 정말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걸까? 핸드폰을 꺼내 상준의 번호를 저장한다. 이름은 친절한 동생으로. 남편 정수는 이미 잠들어 있다. 금옥은 천장을 바라보며 상준을 떠올린다. 내가 미쳤나?
2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야.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그냥 외로움일까? 하지만 이미 금옥의 마음속에는 상준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돌이킬 수 없는 감정의 시작이었다. 상준과의 은밀한 만남을 이어가던 중 금옥은 비상금을 털어서 상준을 위해 비싼 시계를 사주었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상준이 금옥에게 기댄다. 누나, 저 힘들어요. 어머니가 아프신데 수술비가 모자라 수술을 못하고 계시대요. 수술비가 얼만데? 누나한테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3천만 원이요. 금옥의 마음이 흔들린다. 알았어. 내가 그 돈 줄 테니까 어머니 수술해드려. 정말요, 누나? 너무 고마워요. 제가 그 돈 꼭 갚을게요. 그리고 부탁이 하나 더 있는데. 오늘 누나랑 함께 있으면 안 돼요? 누나랑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그러자 그럼. 상준을 위로하다가 결국 모텔로 향하는 두 사람. 금옥의 내면은 이러면 안 된다고 말하지만 몸은 상준을 따라가고 있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이렇게 원하고 원하던 걸. 처음으로 진짜 여자가 된 기분을 느끼는 금옥. 죄책감도 몰려온다. 3개월 후 금옥은 상준에게 완전히 빠져 있다. 매일 밤 호스트바를 드나들며 상준의 술값, 용돈을 대고 있다. 급기야 돈이 부족해진 금옥은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는다. 남편 정수는 회사 동료 은수와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었다. 불륜 중에도 아내 금옥이 신경 쓰이는 정수. 요즘 금옥이가 이상해. 늦게 들어오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내연녀 은수는 흥미로운 듯 말한다. 혹시 다른 남자 생긴 거 아닐까요? 그렇게 가정적이던 분이 더 잘된 거 아니에요? 이참에 정리하고 저와 다시 시작하는 건 어때요? 정수가 냉정하게 말한다. 당신에게는 미안하지만 아직 밝히긴 일러. 회사 사람들 눈도 있고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내연녀 은수가 토라진 듯 말한다. 맨날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저도 더는 못 기다리겠어요. 사모님이 정말 확 바람이라도 나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때 금옥이 친구 영자에게 전화가 온다. 당황한 정수는 급히 전화를 받는다. 영자 씨가 어쩐 일로? 정수 씨 금옥이 일로 급히 상의 드릴 게 있어요. 잠깐 시간 되세요? 네. 만나서 얘기하죠. 영자는 카페에서 정수와 마주 앉아 있다. 그녀의 눈빛에는 20년간 품어온 질투와 원망이 서려 있다. 사실 영자는 대학 때부터 금옥의 남편인 정수를 좋아했다. 정수 오빠는 항상 금옥이만 봤지. 나는 항상 뒷전이었어. 복수의 시간이야. 내가 못 가지면 아무도 가질 수 없어. 영자는 일부러 망설이는 척하며 정수와의 대화를 시작한다. 정수 오빠,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무슨 일인데, 영자야? 영자 연기하듯 눈물을 글썽이며 말한다. 우연히 금옥이를 봤는데요. 정수의 표정이 굳어진다. 강남 호스트바 르네상스에서 나오더라고요. 처음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는데 젊은 남자랑 같이. 정수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확실해? 정말 금옥이었어? 영자 핸드폰을 꺼내며 혹시 몰라서 사진을 찍었어요. 보여드릴까요? 사진을 본 정수는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책상에 머리를 감싸며 앉아 있다. 손 떨림이 멈추지 않는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금옥이는 믿었는데 내가 벌을 받는 거구나. 그때 거실 서랍장 밑에 뭔가 떨어져 있는 걸 발견하고 확인하는 정수. 은행 대출서류였다. 너무 놀란 정수는 서류를 자세히 봤다. 집을 담보로 3억 원의 대출이 되었다는 내용의 서류였다. 정수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정수는 소파에 앉아 금옥을 기다리고 있다. 아들과 딸 민정과 진수는 각자 방에서 숙제를 하며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말해야 하지?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늦은 밤이 되어서야 금옥이 들어온다. 금옥이 태연하게 말을 한다. 여보, 앉았어? 회사 일 있어? 정수 냉정한 목소리로 말한다. 이리 와서 얘기 좀 하자. 금옥이 정수의 표정을 보고 심상치 않음을 느낀다. 정수가 대출 서류를 던지며 이게 뭐냐? 금옥 얼굴이 새하얘지며 여보. 이건 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호스트한테 갖다 바친 거야? 20년 동안 모은 우리 재산을 그 젊은 놈한테? 금옥 무릎을 꿇으며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된 거야. 정수의 고함 소리에 민정과 진수가 방에서 나온다. 아빠, 왜 그래요? 무슨 일이야? 엄마, 왜 울어? 정수가 사진 하나를 민정에게 던진다. 금옥이 상준과 키스하는 사진이다. 너희 엄마가 바람을 폈다. 그것도 새파랗게 어린 남자랑 우리 집을 담보로 잡아서 대출까지 하면서 그놈을 만났다고. 금옥의 딸인 민정이 사진을 보며 충격에 빠져 소리쳤다. 뭐예요? 엄마가 정말? 금옥이 민정에게 다가가려 하지만 민정이 뒤로 물러선다. 민정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를 향해 소리친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던 상관없는 거예요? 민정아, 엄마가 설명할게. 설명? 뭘 설명해요? 다른 남자랑 이런 짓을 하고. 민정이 자신의 방으로 뛰어가며 문을 쾅 닫는다. 아들 진수만은 금옥에게 다가가 자초지정을 묻는다. 엄마 아니죠? 아빠가 오해하고 있는 거죠? 엄마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금옥은 진수를 끌어안으며 오열한다. 진수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수는 진수를 떼어내며 진수야, 엄마한테 가지 마라. 엄마는 우리를 버렸어. 진수는 아빠에게 사정한다. 아빠, 엄마도 사람이잖아. 실수할 수 있지. 실수? 이게 실수냐? 남자와 바람 핀 것도 모자라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그놈한테 갖다 바쳤는데도. 금옥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며 빌며 말한다. 정말 미안해.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처음엔 그냥 답답해서 갔던 건데. 답답해서? 핑계대지 마. 네가 우리 가족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이렇게 못했겠지. 아니야. 그게 아니야. 우리 10년 동안 부부관계도 없었잖아. 난 그냥 여자로서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야. 여자로서 인정? 그래서 가정을 버렸어? 아이들을 버렸어? 민정이 다시 나와서 금옥을 바라본다. 눈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하다. 엄마, 저 학교에서 자랑했어요. 우리 엄마는 요리도 잘하고 다른 엄마들보다 예쁘고 가정적이라고. 그런데 엄마는 창녀였네요. 돈 주고 남자 사는 창녀. 금옥 충격을 받으며 민정아, 그런 말하지 마. 틀린 말이에요? 호스트한테 돈 주고 몸 판 게 창녀 아니에요? 그 말에 금옥이 주저앉는다. 정수가 차갑게 말한다. 내일 짐 싸서 나가. 이혼 서류는 변호사가 보낼 거야. 여보, 한 번만 기회를. 이미 돌이킬 수 없어. 네가 이렇게 만든 거야. 진수가 아빠에게 매달리며 아빠, 엄마를 용서해줘요. 아빠도 힘들어. 아빠도 엄마를 용서하고 싶지만 안 돼. 금옥이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에게 말한다. 나는 정말 너희들을 사랑해. 민정 방문을 열며 차갑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런 짓 안 해요. 그리고 다시 문을 닫는다. 금옥은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내가 뭘 한 거지?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이 모든 걸 무너뜨린 거야. 거실에는 진수의 흐느낌 소리와 정수의 거친 숨소리만이 남는다. 20년간 쌓아온 가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민정이의 방에서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우는 소리가 들린다. 내가 뭐에 씌였던 거지 우리 가족을 이토록 사랑하는데.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 (3개월) 후
금옥과 정수는 이혼 조정을 위해 서울가정법원을 찾았다. 금옥은 초라한 검은 옷을 입고 앉아 있다. 3개월 만에 10kg이나 빠진 얼굴은 헬쑥하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다. 맞은편에는 정수가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다. 피신청인 김금옥 씨, 신청인 측에서 제시한 조건을 검토해 보셨나요? 금옥은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들여다본다. 양육권 전부 정수에게, 재산분할 금옥 20%, 정수 80%, 외도로 인한 과실 반영, 위자료 없음 금옥의 과실로 인해, 집은 대출금 변제 후 남편인 정수 소유. 인정하십니까? 금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이들은 한 번이라도 만날 수 있나요? 정수의 변호사가 말한다. 민정양이 만남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진수군만 월 1회 면접 교섭이 가능합니다. 민정이가 내 딸이 나를 거부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금옥 씨, 동의하시겠습니까? 금옥은 눈물을 훔치며 말한다. 제가 선택할 여지가 있나요? 정수가 금옥을 바라보며 말한다. 금옥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 우리 아이들한테만은 상처 주지 말자. 금옥이 고개를 끄덕인다. 서명할 때 손이 너무 떨려서 펜을 2번이나 떨어뜨린다. 지하철 2호선 안. 금옥은 지하철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본다. 가방 안에는 이혼 조정서 4본이 들어있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다는 생각이 든 금옥은 상준을 떠올린다. 상준이라도 있으니까 견딜 수 있을 거야. 그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핸드폰을 꺼내 상준에게 전화를 걸지만 받지 않는다. 불안한 마음에 금옥은 계속해서 전화를 한다. 7번째 만에 전화를 받은 상준은 귀찮다는 듯 말을 한다. 네, 누나. 상준아. 나야. 지금 너 보러 가고 있어. 지금요? 저 바쁜데. 잠깐만 봐줘. 할 말이 있어. 상준은 평소와 달리 정장이 아닌 캐주얼한 옷을 입고 있다. 표정도 차갑고 어색하다. 상준아, 나 드디어 자유가 됐어. 이혼했어. 상준 당황하며 네. 이혼요? 응. 이제 우리 당당하게 만날 수 있어. 숨어 다닐 필요 없어. 하지만 상준의 반응은 기대와 정반대다. 상준 한숨을 쉬며 누나. 이제 그만 만나요. 금옥 충격을 받으며 뭐? 갑자기 왜 그래? 누나 때문에 제 인생도 망가질 것 같아요. 이미 소문도 많이 났고. 금옥 다가가려 하며 상준아. 나 이제 혼자야. 가족도 집도 다 잃었어. 너만 있으면 돼. 상준 손을 뿌리치며 그건 누나 선택 아니었어요? 저는 강요한 적 없어요. 그 말에 금옥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선택? 너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잖아. 사랑? 누가 언제 그런 말 했어요? 누나가 혼자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이때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 상준에게 다가온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다. 오빠 늦었네. 뭐 하고 있었어? 급히 일어서며 아, 지연아. 왔구나. 상준이 그 여자를 자연스럽게 안는다. 금옥 앞에서 금옥 충격에 빠져이. 이분은 누구야? 젊은 여자가 상준을 보며 오빠, 이분이 누구세요? 그냥 손님이야. 가자. 뒤돌아서 가려는 상준에게 금옥이 금옥 매달린다. 상준아, 잠깐만. 설명해줘. 짜증스럽게 누나, 이제 그만해요. 계속 이러면 정말 곤란해요. 상준과 지연이 금옥을 두고 나가버린다. 금옥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믿을 수가 없다는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본다. 금옥은 호스트바 화장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오열하고 있다. 마스카라가 번져서 얼굴이 엉망이 되었다. 거울을 본다. 초라하고 볼품없어 보이는 자신의 모습. 몇 개월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설렘은 온데간데 없다. 이때 화장실 문이 열리며 상준의 직장 동료 철진이 들어온다. 누나 아직도 안 가셨어요? 여기서 왜 이러세요? 그 정도로 상준이를 좋아하셨어요? 저기 철진 씨 물어볼 게 있는데. 아까 그 여자는 누구예요?
지연이요? 상준이 여자친구예요. 사귄 지 1년 넘었어요. 금옥이 충격을 받는다. 1년이요? 그럼 나랑 만날 때도? 네. 계속 사귀고 있었어요. 그럼 나는 뭐였던 거예요? 철진이 망설이다가 말한다. 누나, 진실을 알고 싶으세요? 네. 철진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연다. 상준이 처음부터 누나 돈 목적이었어요. 지연이한테 명품 사주려고, 차도 바꾸려고 하고, 누나가 첫날 오셨을 때 영자 씨가 상준이한테 미리 연락했어요. 금옥이라는 여자가 온다고 돈 많은 부자 아줌마라고. 금옥이 경악하며 되묻는다. 영자가? 영자 씨가 누나 남편을 좋아한다는 것도 상준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확실하다고 생각한 거죠. 모든 게 계획이었다는 거야? 상준이가 항상 말했어요. 금옥 누나는 쉬운 타겟이다. 외로워 죽겠는 얼굴이고 돈도 많고 바람 한 번 안 피워본 순진한 여자다라고. 금옥이 바닥에 주저앉고 만다. 누나한테 받은 돈으로 지연이한테 샤넬백도 사주고 차도 바꿨어요. 그럼 사랑한다는 말도, 나를 여자로 봐준다는 것도, 맞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상준이 원래 그런 애예요. 여자들 꼬시는 게 특기거든요. 하지만 관계를 가졌잖아요. 그것도 거짓이었어요? 누나, 상준이가 그런 말 했어요. 돈 받고 하는 일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나이 든 여자랑 하는 건 정말 힘들다고. 금옥의 얼굴에서 절망이 느껴진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정신 차리세요. 상준이 같은 놈한테 인생 망치지 마시고. 이미 다 망가졌어요. 금옥은 비틀거리며 호스트바를 나선다. 찬바람이 뺨을 때린다. 이용당했다고 생각하니 자신이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만 들었다. 지갑을 열어보니 남은 돈은 30만 원뿐이다. 신용카드는 모두 정지됐다. 금옥은 길가에 쭈그려 앉아 하늘을 올려다본다. 민정아, 진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핸드폰을 꺼내 가족들 사진을 본다. 1년 전 제주도 여행에서 찍은 단란한 가족 사진. 그 속에 자신은 행복해 보인다. 그때가 천국이었구나. 나는 천국에 살면서도 몰랐어. 그리고 그 천국을 내 손으로 부숴버렸어. 차가운 밤거리에 혼자 남겨진 금옥. 한때 남부러울 것 없어 보였던 그녀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다. 허름한 모텔에서 가족들에게 편지를 쓰는 금옥. 그것은 유서였다. 엄마를 용서하지 마. 다음 생에서는 조금 더 좋은 엄마가 될게. 사랑한다. 편지를 마지막으로 금옥은 스스로 숨을 끊는다. 차가워진 그녀의 몸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선택의 결과였다.